오늘 배울 어법은요, 바로 연동문과 겸어문으로 조금 어려운 느낌의 어법일 수도 있지만 나오는 패턴은 뻔하고 구조도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고요. 열심히 또 한번 공부해 볼게요. 보자. 연동문이란 말 그대로 동사가 연달아 오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인 문장을 바로 연동문이라고 하고요. 연동문을 좀 더 쉽게 보면요. 하나의 주어가 2가지의 행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요. 나라는 주어가 去中国, 중국에 가서 吃国, 중국의 차이, 중국 요리를 맛봤다. 이렇게 2가지의 행위를 한다는 것 아시겠죠? 근데 보시면 연동문 같은 경우는 일단 수어가 2개이기 때문에요. 연동문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수어의 위치를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게 더 먼저 오는 수어고 어떤 게 더 나중에 오는 수어인지를 잡아야지 문장을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동문은요. 수어의 위치에 따라서 유형이 몇 개로 잡히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수어가 2개이면 연동문으로 순서에 맞게 수어를 배치해라 라는 거거든요. 볼게요. 첫 번째 수어 위치 잡는 방법이에요. 행위의 진행 순서대로 수어를 잡으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볼게요. 수어 2개 있죠. 가다와 사다. 어떤 걸 먼저 해요? 사다가 먼저예요? 가는 게 먼저예요? 상점을 가서 옷을 산 거기 때문에요. 행위의 순서, 즉 가서 산 거다 하기 때문에 가다라는 수어가 더 먼저 온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我去商店买了衣服. 가서 사다. 행위의 순서대로 수어를 배치한다는 거. 그 다음 2번째, 목적이 되는 수어가 수어 2번째로 온다. 뒷수어로 온다는 건데요. 볼게요, 여러분. 사용하다, 주어 하다 보시면요. 컴퓨터 사용해서 숙제를 하다 했을 때요.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숙제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체적인 목적은 그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숙제를 한다. 즉 숙제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목적이 되는 숙제하다. 즉 목적이 되는 애가 더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2번째 수어로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째 유형 볼게요. 첫 번째 수어를 했더니 그 결과가 수어 2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결과가 뒤로 걸리고 그 원인이 이제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문 읽어볼게요. 我听到这个消息很吃惊了. 수어 2개. 들었다, 놀라다. 그쵸? 결과는 吃惊, 놀라다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무엇을 했기를 놀랐어요?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어 1 들었더니 수어 2 놀랐다. 그래서 수어 1을 했더니 그 결과 수어 2가 되었다.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과가 2번째 수어로 온다는 거. 그 다음 또 볼게요, 여러분. 연동문의 마지막 패턴인데요. 수어가 2개면 연동문으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고요. 연동문은 수어가 2개인데 그 중에서 수어 하나가 요나 메이요이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수어에 온다라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연동문에서 첫 번째 수어에 요, 메이요가 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예문 읽어볼게요. 我有时间学习汉语. 수어 있다, 공부하다. 수어 2개죠? 그랬을 때 요라는 수어가 더 앞에 온다라는 거죠. 나는 시간이 있어. 무슨 시간? 学习汉语. 중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있다. 그쵸? 3번째 예문 읽어볼게요. 이번엔 부정이네요. 我没有时间去看电影. 뭐라고 하죠? 나는 시간이 없대요. 무슨 시간?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대요. 수어가 2개면 연동문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수어를 잡을 때 혹시 요나 메이요라는 수어가 있다면 그게 더 먼저 오는 수어로 잡힌다. 그게 바로 마지막 연동문의 유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연동문은 수어가 몇 개죠? 2개죠. 그쵸? 기본적으로. 근데 연동문에서 부사와 조동사가 나오면 연동문은 수어가 2개거든요. 그럼 어떤 수어 앞에 넣어줘야 돼요? 바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수어 앞에 온다는 거예요. 예문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我去年去中国吃过中国菜. 수어 2개네요. 어디요? 去 가서 吃过먹었다. 연동문 수어 2개 맞죠? 그때
취니 이렇게 시간 부사가 나왔네요. 첫 번째 수로 앞에 부사 조동사가 온다는 것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거 여러분 연동문에서 러, 저, 워 위치는 각기 다르다라고 하죠. 우리 러, 저, 워 이런 시제들 누구 뒤에 와요? 수로 뒤에 기본적으로 붙잖아요. 그쵸? 수로 뒤에 붙는데 연동문은 수로가 두 개죠. 그러면 어떤 수로 뒤에 붙느냐 이건데 위치가 다르대요. 보시면요. 완료 러와 과거의 경험 꼬어는 어디요? 두 번째 수로 뒤. 진행을 나타내는 저는 첫 번째 수로 뒤에 온대요. 위치가 다르네요. 즉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수로 뒤고요. 진행을 나타내는 저만 첫 번째 수로 뒤에 온다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我吃着饭看电视 나는 吃着饭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다. 됐죠? 진행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저는 첫 번째 수로 뒤에 붙었고요. 러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장. 我去电影院看了电影 뭐라고 하죠? 나는 영화관에 가서 看了电影 영화를 봤다. 去看두 개의 수로고요. 두 번째 수로 뒤에 러가 붙었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연동문에서는요. 시제 러저 구어의 위치가 각기 다르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요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체크 잘해주세요. 연동문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겸어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겸어문도 별표 치고 시험에서 매번 안 빠지고 나오는 어법이기 때문에 꼭 체크 잘해주셔야 돼요. 그럼 겸어문 보면요. 겸어문은 한 문장에 역시 두 개 이상의 수어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 수어의 목적어가 다시 두 번째 수어의 주어를 겸하는 문장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요. 좀 이따가 우리가 예문 보면서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어려워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겸어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겸어문의 기본 공식 나오죠 여러분. 볼게요. 예문 읽어볼게요. 妈妈让我学习汉语 해석 먼저 할게요. 엄마는 나에게 시켰다. 뭐를?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했죠. 우리 이 문장을 분석 한번 해볼게요. 겸어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문장을 분석하려면요. 볼게요 여러분. 엄마가 나에게 시켰다. 이렇게 문장을 잘라볼게요. 妈妈让我 엄마가 나에게 시켰다. 주어, 수어, 목적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됐죠, 여러분. 그쵸? 이번엔 이 워를 다시 중심으로요.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 잘라볼게요. 我学习汉语 해석하면요.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또 문장이 하나가 완성되네요. 그쵸, 여러분? 보시면 문장 제일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이 문장이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를 딱 잘라봤더니 문장이 완전 다른 문장이 두 개가 생기네요. 그쵸? 엄마가 나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이랬을 때 보시면 하나의 어휘가요. 이 첫 번째 문장에도 걸리고 두 번째 문장에도 지금 걸리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그쵸? 바로 무엇이죠? 엄마가 나에게 시켰다. 워가 다시 한번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지금 보시면 워라는 애가요. 첫 번째 수어랑 첫 번째 수어에 대한 목적어 또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주어로 지금 걸리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워라는 이놈이요. 중국어에선 양쪽 문장을 다 겸하고 있다. 그래서 겸어라 그러고 이런 문장 우리는 겸어문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우리 아까 겸어문을 살펴봤는데요. 겸어문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시험에서는요. 99% 겸어문 하면요. 사역동사를 이루고 있는 사역 구문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일단 4개 어휘 볼게요.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4개의 겸어 사역 구문이거든요. 4개 읽어볼까요? 랑 시키다 뭔가 하게 하다 使 시키다 教 역시 시키다 请 뭔가 부탁한다. 여러분 요 4개는요 다
무엇인가를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라는 것은요, 시키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개는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고요. 이런 사역동사는요, 반드시 겸어문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개의 어휘가 나오면 반드시 겸어문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시험에서는요, 이런 사역구문이 시험으로 나온다라는 것, 그거 여러분 집중해서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겸어문에서 이런 사역동사가 이렇게 나오면요, 몇 번째 수로요? 첫 번째 수로에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겸어구문도 수로가 2개 이상이었어요. 그쵸? 주어, 수로, 목적어, 그리고 다시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수로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패턴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런 4개의 사역동사가 나오면 겸어구문의 첫 번째 수로에 온다는 거예요. 예문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我妈妈请我男朋友吃饭. 됐죠? 해석해볼게요. 우리 엄마는 请我男朋友. 우리 엄마는 내 남자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문장 하나 나오죠? 우리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 겸어를 포함해서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我男朋友吃饭. 뭐라고 하죠? 내 남자친구는 밥을 먹는다. 문장 2개가 완성되고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놈이 겸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역동사는 이렇게 두 번째 수로에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수로에 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장도 같이 읽어볼게요. 他叫我带来一本书. 수로 2개예요. 叫시키다, 带来가지고 오다. 근데 사역동사가 더 먼저 온다는 거 해석하면 그가 나에게 시켰다. 무엇을? 带来一本书.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오라고. 문제 없죠, 여러분?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사역동사가 아니라 비사역동사 겸어문도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시험에서 간혹 1%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는요, 비사역동사도 이제 겸어문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5급에서는 이제 이런 비사역동사, 사역동사 느낌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가 겸어문으로 쓰이는 패턴이 또 나오기 때문에요. 4급에서는 거의 사역동사가 나온다는 거 앞에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비사역동사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수로에 사역동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동사가 오는 것을 비사역동사 겸어문이라고 하고요. 예문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老师通知我参加足球比赛. 해석해볼게요. 선생님은 나에게 축구 시합에 참가하라고 통지하였다. 분석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잘라야겠죠? 첫 번째 수로 앞뒤 먼저 선생님은 나에게 통지했다. 또 두 번째 수로 앞뒤 찾아볼까요? 我参加足球比赛. 나는 축구 시합에 참가했다. 이래서 완벽히 문장이 2개가 되고 이 워라는 놈이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계속 겹쳐서 받고 있잖아요. 이런 걸 겸어문이라고 하고요. 겸어문의 첫 번째 수로 통지하다는 사역동사가 아니죠. 시키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사역동사로 쓰이는 겸어문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첫 번째 수로에 사역동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동사가 잘 나오는데 그런 동사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5번 좀 중요하게 볼 게 바로 요건데 겸어구문 같은 경우도 수로가 2개예요. 그래서 이런 부사랑 조동사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 즉 뿌나, 메인, 조동사, 야오, 너 같은 경우는요, 사역동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사역동사 앞이라는 거 몇 번째 수로 앞이죠? 바로 첫 번째 수로 앞이라는 거. 예문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마마, 부랑워, 단깡친. 랑이라는 첫 번째 수로, 치다라는 두 번째 수로, 역시 첫 번째 수로의 사역동사 시키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고요. 엄마는 나에게 하게 하지 않으셨다. 무엇을? 피아노 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뿌라는 부정부사, 그리고 이렇게 조동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로 사역동사 앞에 이렇게 온다는 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볼게요. 부정부사 말고 조동사 말고 다른 일반적인 부사들은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수로 앞에 붙는지 두 번째 수로 앞에 오는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겸어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 겸어구문, 즉 우리 사역동사를 만들었던 이런 겸어구문 구문 같은 경우는요. 딱 크게 보면 문장이 하나지만 안을 살펴보면 이게 작은 문장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사가 등장했을 때 앞문장에 걸린 부사인지 뒷문장에 걸린 부사인지를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겸어문이 좀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예문 볼까요? 我妈妈请我男朋友吃饭 문장 있죠? 해석해 볼게요. 우리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밥 먹으라고 부탁했다. 문장 하나지만 잘라볼게요. 엄마가 부탁했다 남자친구에게 문장 하나. 두 번째 문장도 내 남자친구는 밥을 먹는다. 문장 두 개가 나오죠? 수로는 두 개예요. 요청하다와 먹다. 그랬을 때 이 문장에다가 우리가 콰이디얼, 빨리라는 부사를 넣어볼게요. 빨리라는 거 부사기 때문에요. 어쨌든 수로 앞이죠. 그럼 첫 번째 수로 앞이 어울릴지 두 번째 수로 앞이 어울릴지 여러분이 의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수로 칭 앞에다가 넣어볼게요. 我妈妈快点请我男朋友吃饭 해석하면 우리 엄마가 빨리 부탁했대요. 내 남자친구에게 밥 먹으라고. 빨리 부탁하다? 부탁을 지금 빨리 했다는 건가요? 또 두 번째 수로 앞에다가도 부사 넣어볼게요. 我妈妈请我男朋友快点吃饭 해석해볼까요? 내 엄마는 내 남자친구에게 빨리 밥 먹으라고 부탁했대요. 됐죠? 지금 첫 번째 칭 수로 앞에 부사 넣었고요. 두 번째는 추라는 두 번째 수로 앞에다가 부사 넣었거든요. 이 콰이디얼이 어디에 적절하게 더 어울리는지 여러분 살펴볼게요. 일단 부탁을 빨리 한 걸까요? 아니면 빨리 먹으라는 걸까요? 이 빨리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밥 먹으라고 빨리 부탁했다? 두 번째, 우리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빨리 밥 먹으라고 부탁했다. 정답은요? 빨리 밥 먹으라고 이렇게 청한 거죠? 빨리 부탁한 게 아니라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콰이디얼이라는 부사는 이 문장에서는 지금 몇 번째 수로 앞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수로 먹다 앞에가 어울린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겸어구문, 즉 사역구문의 겸어구문 같은 경우 부사가 나왔을 때는요. 첫 번째 수로 앞이 어울리는지 두 번째 수로 앞이 어울리는지 여러분이 의미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부정부사와 조동사는 몇 번째 수로 앞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사역동사 앞이고요. 그 외 부사들은 의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90% 이상은 대부분 두 번째 수로 앞에 온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라는 거 아시겠죠?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이게. 그쵸? 예제 1번 여러분 같이 볼게요. 볼까요? 단어 보시면 수어가 두 개 있을 거예요. 뭐요? 용, 사용하다, 进行, 진행하다. 수어 두 개네요. 그래서 두 개이기 때문에 아마 주어는 니라는 놈, 니, 즉 너가 하는 주어 이 너라는 사람이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 연동문일 거예요. 그쵸? 사용하다 뒤에 목적어 붙일게요. 무엇을 사용해요? 후리엔왕 바로 인터넷이죠. 용 후리엔왕 인터넷을 사용하다. 그 다음에 进行 진행하다 뒤에 목적어 무엇을? 调查 조사를 해서 进行调查 조사를 진행하다. 됐죠,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해서 조사를 진행하다. 순서대로 쫙 왔고요. 주어는 니, 그의. 주어는 앞에 걸려야겠죠? 그리고 그의는 조동사고요. 연동문은 부사, 조동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수로 앞에 온다고 했었어요. 그쵸, 여러분? 오케이. 정답 맞춰볼게요. 你可以用互联网进行调查 해석하면요. 너는 할 수 있다. 뭐 인터넷 사용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연동문이 여러분 문제 없죠? 설명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다시 한번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제 2번도 여러분 같이 볼게요. 쭉 봤더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어휘가 떡하니 보이셔야 돼요. 바로 어떤 어휘예요? 랑 사역동사, 시키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죠. 그럼 여러분 빨리 접근하셔야겠네요. 수로, 첫 번째 수로로 두고 빨리 두 번째 수로 찾으세요. 두 번째 수로,
일단 첫 번째 수로로 두고요. 두 번째 수로는 취 있네요. 가다. 그럼 그놈을 두 번째 수로로 잡아야 되고 가다 어디를? 목적어 꽁위엔까지 묶어서 취 꽁위엔 됐죠 여러분? 그럼 다 끝났어요. 누가 누구에게 공원을 가지 불황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내가 엄마에게가 될 수도 있고요. 엄마가 나에게도 될 수 있네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금지를 내리는 느낌이기 때문에요. 엄마가 나에게 공원을 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마를 주어로 잡아볼게요. 시작. 마마, 엄마는 불황워 나에게 못하게 하셨대요. 무엇을? 취공위에 공원에 가는 것을. 됐죠, 여러분? 사역구문, 겸화구문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사역동사가 있으면 이거 사역동사로 이루어진 겸화구문이구나. 그러면 사역동사를 첫 번째 수로로 두고 또 다른 뒤에 두 번째 수로를 찾아서 문장을 하나하나 배열해주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연동문, 겸어문, 중국어 어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어법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열심히 또 문제 열심히 풀어볼게요. 이제 13일차 끝으로 14일차부터 20일차까지는요. 계속 반복해서 시험에 나왔던 겸어문, 연동문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거고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어렵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배운 것만 좀 숙지하고 계속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이 부분도 공부해 볼게요. 지금 제시 그림과 제시 어휘 확인하셨죠? 제시 어휘 볼게요. 调查는 조사하다. 품사 동사고요. 뭔가 사무실, 어떤 방, 책상 위에서요. 어떤 한 사람이 계산기 등을 가지고 뭔가를 조사하는 내용의 느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림을 통해서. 그럼 그림을 보고요. 어떻게든 키워드 어휘를 뽑아 볼게요. 어디에서? 짜이지야. 在办公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장소를 만들 수 있고요. 조사하다는 기본적으로요. 进行이라는 동사가 붙어서 조사를 진행하다. 进行 调查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표현해서 쓰이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또 시험에서 잘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조사를 진행하다. 进行调查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까요? 2번 일에 대하여 이렇게 전치사 구도 만들어 볼게요. 对这件事情 어떻게 해요? 积极的 적극적으로 조사 진행을 전공 성공하다. 생각나는 어휘를 다 한번 이렇게 뽑아내 봤어요. 이렇게 키워드 어휘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요. 주술목 기본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그는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다. 예문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他对这件事情进行调查 혹은 장소 넣어서요. 그는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붙이면 이렇게 진행의 느낌까지 같이 만들 수 있죠? 만들어 볼게요. 他正在办公室进行调查 문제 없고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짧은 문장을 기본 문장 사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연동문, 겸어문 배웠잖아요. 어떻게든 써먹으셔야죠. 그쵸? 연동문으로 한번 调查 이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볼까요? 예문 첫 번째 거 볼게요. 가다 어딜? 办公室 사무실에 가서 두 번째 수로 진행하다 무엇을? 调查 누가? 그가 부사는 첫 번째 수로 앞이죠. 연동문은요. 깡차이 첫 번째 수로 취 앞에 걸렸죠. 그는 방금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진행했어. 정답 읽어볼게요. 他刚才去办公室进行了调查 문제 없고요. 두 번째 연동문도 볼게요. 들었더니 정말 상심했다. 첫 번째 수로를 했더니 그 결과 두 번째 수로 너무 상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결과의 성을 나타내는 연동문이죠. 그쵸? 한번 읽어볼까요? 他听到 그는 들었습니다. 这次调查结果很伤心 그는 이번 조사 결과를 듣고선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연동문으로 어렵지 않게 이 调查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이번엔 겸어문, 사역구문을 이제 만드는 사역구문의 겸어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让 시켰대요. 첫 번째 수로, 두 번째 수로 兴奋 흥분하다. 그래서 무엇을 흥분시켰냐 이거거든요. 볼게요. 这次调查结果 이번
조사 결과가 让我 나를 시켰대요. 어떻게? 十分兴奋 너무 흥분시켰대요. 여러분 여기서도 부사 보이죠? 어딨어요? 十分 매우라는 부사 보이죠? 겸어문 특히 사역, 겸어문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사 성분이 첫 번째 사역동사 앞에 오는지 두 번째 수로 앞에 오는지 여러분이 의미를 따져서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99%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수로 앞에 부사는 참 잘 온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지금도 흥분하다라는 두 번째 수로 앞에 부사 10번이 붙었네요. 첫 번째 랑 사역동사가 아니라 아시겠죠? 다시 볼게요. 이번 조사 결과는 나를 너무나 흥분시켰다. 읽어볼게요. 这次调查结果让我十分兴奋. 문제 없죠? 겸어구문 같은 경우는요. 이 문장만 여러분이 딱 암기하고 있으면요. 웬만한 겸어구문은 다 풀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 꼭 접근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수어가 두 개가 보이셔야 돼요. 뭐? 용, 사용하다, 뒤에 목적어 무엇을? 手机, 핸드폰을 사용하다. 두 번째 수어, 빤, 처리하다, 뭔가 개설하다, 뒤에 목적어 무엇을? 不要 아닐 거고, 신용카, 됐죠? 빤, 신용카 하면요. 신용카드를 개설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먼저예요? 신용카드를 개설하다가 먼저예요? 핸드폰을 사용해서 신용카드를 개설한 거기 때문에 진짜 목적은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목적어가 뒤로 빠지는 연동문인 거죠. 그쵸? 남은 어휘 볼게요. 부여, 부정부사, 야오 조동사, 연동문에서 이런 부사와 조동사 몇 번째 수로 앞이라 그랬어요. 연동문에서 첫 번째 수로 용 앞이라 그랬죠? 그럼 다 끝났네요. 이 문장 근데 무엇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주어가 안 보이죠? 보시면 누군가가, 즉 내가 혹은 너가 혹은 우리들은 핸드폰을 사용해서 신용카드를 개설하지 마십시오라는 느낌으로 주어가 잡혀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 주어가 없는 문장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어가 없는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무주어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어가 없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어가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를 빼고 접근하면 무엇이 먼저 나와요? 부야가 먼저 나와야겠죠? 부야 하지 마세요. 뭘? 용手机 핸드폰을 사용해서 빤 신용카드를 개설하지 마십시오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다 우리가 주어를 넣어볼까요?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 따지야. 여러분들은요, 절대 핸드폰을 사용해서 신용카드를 개설하지 마시고요. 은행 가서 꼭 신용카드를 개설하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맞춰볼게요. 大家 넣고 주어 넣고요. 시작. 大家不要用手机办信用卡. 됐죠, 여러분? 문제 잘 풀어냈어요.